공군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부제가 노후 전투기 교체 방안이라는 건데요. 이날 공군 참모총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노력을 했던 우리 공군의 요원들에 대한 시하를 하셨고요. 이날은 발표와 토론에는 한화시스템, 럭히드 마틴,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LIG 넥스원과 같이 국내외의 방산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국제 정세에는 매우 역동적이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올해만 13차례 미사일을 쐈죠. 대규모 열병식을 하고, 물론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일부 SLBM의 미사일이 좀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구경은 그대로인데 길이가 길어졌다든지 ICBM과 관련한 논란 등이 있죠. 이런 엄중한 환경에서 항공 우주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의 적정 수준의 전투기 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후 전투기를 조속히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FX 2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나 혹은 FA-50과 같은 전투기를 추가 확보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투기는요, 첨단 기술과 과학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도입이 되거나 바로바로 배치가 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기술 집약적이기도 하고 또 자본 집중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개발이 되어서 도입할 때까지 리드 타임이 한 4-5년 정도가 되고요. 또한 한번 도입된 전투기는 장기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국방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애물단지죠. 공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있는 한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 전력을 발전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전투기를,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요, 4대 핵심 능력 강화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 전력의 발전을 추구하고, 네 번째는 지능형 전투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너무 지금 고도로 발전하고 있죠. 북한은요, 정밀 항법 장치를 개발을 했고, 연료 주입 간소화, 과거의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화 혹은 캡슐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비행 중 궤도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천궁 등으로 교전이 어려운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과 ICBM, SLBM 등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장사정포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중국, 러시아, 일본이 5세대 스텔스를 전력화하고 있고 6세대를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T-50이 한 370여 대 있고, 중국은 J-31과 J-20 스텔스기가 한 340대, 일본도 F-35를 250여 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공군이 결국은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숙명적, 지정학적 위치에 있게 되고요. 결국 북한 핵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탐지와 식별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강화를 해야 하며 발사 원점을 조기 탐지를 해야만 적의 공격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어와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되겠고요. 결국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탐지와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방어와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숙명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유무인 전투비행 체계 역시 현재 F-35나 F-15K 등 약 41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면서 하이 및 로우급을 믹스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 5세대 전투기를 볼 때 주변국을 상대적인 전력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F-35나
F-15K의 성능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며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완벽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적 상공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탐지, 식별, 공격을 수행하는 동시 융합 지원화된 전투 비행 체계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예측 불가의 작전으로 적의 작전적 선택권을 박탈하고 아군에게는 지휘부의 의사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아주 저비용, 고효율 체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향후 개발될 한국형 전투기인 KF-21과 연계한 유무인 전투비행 체계 확보는 시급하며 적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적에게 공포감을 주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우주 전력의 도약적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공군은 지난 30년간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연합자산에 의존을 하였던 적도 있었으나 한미 우주연합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였고 22년에는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전력화해서 제한적이나마 우주 영역 인식 능력을 확보를 했죠. 그 이후 전투 분야에서는 다양한 교류와 그리고 조직, 연합 연습을 위한 한미 우주 통합팀을 운영하는 훈련, 탄도탄 감시 체계와 우주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와 같은 전력들을 구축을 하였으며 향후 리더십과 교육, 인력 및 시설, 그리고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군 우주력은 먼저 제한된 우주 영역 인식과 우주 정보를 지원하고 향후 30년까지는 전천후 우주 영역 인식과 제한적 우주 작전을 실시하며 30년 이후부터는 전천후 우주 작전 및 우주 사령부를 창설하여 공군의 핵심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전투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는데요. 공군은 작전사령부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작전을 통제하고 있고 비행단과 방공 유도탄 부대는 분권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다영역 작전 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주자산과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비행단과의 병렬 연결을 통해서 킬웹 개념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봇, 무인기 기반의 기지방어, 원격 통제체계 등의 운영을 통해서 전 비행단과 미사일 기지는 스마트 기지로 발전할 것이며 탐지, 결심, 격퇴, 방어, 결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시간과 정보 우위를 달성하여 지휘관에게 의사결정 시간과 행동의 자유, 융통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환경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공군은 발전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